여러분이 꼭 이해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항상 신나고 들뜬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조차도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잠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번 이야기가 저에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 3년에서 4년 전부터 저는 삶이 점점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그렇게 설레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삶은 꽤 좋은 편입니다. 여행도 많이 다니고 멋진 경험도 하고 감사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마치 인생의 색감과 채도가 전체적으로 낮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울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설레지 않았던 거죠. 처음 가보는 나라에 도착해서 아름다운 석양을 봐도 와, 멋지네 정도의 감정만 들 뿐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내 신경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긴 걸까? 내 뇌는 왜 이렇게 변한 걸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한 가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 우리의 뇌만큼 많은 자극을 매일 처리해야 했던 세대는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알람 소리와 함께 눈을 뜨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틱톡을 보고 넷플릭스를 틀고 카페인을 마시고 2배속 팟캐스트를 듣고 여러 사람과 동시에 메시지를 주고받고 끊임없는 뉴스와 분노를 소비하고 게임과 쇼폼 콘텐츠를 보며 하루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불안하고 무감각한지 고민하지도 않았죠. 우리의 신경계는 원래 자연 속처럼 느리고 평온한 환경에 맞춰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뇌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뇌는 반복적으로 놓인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즉, 계속해서 강한 자극과 빠른 도파민, 끝없는 스크롤, 자극적인 콘텐츠, 즉각적인 만족에 노출되면 뇌는 그 수준의 자극을 기본값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평범한 일상은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도, 조용한 대화도, 아름다운 노을도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삶이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도파민의 기준점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기대, 욕구, 추구와 관련된 화학물질입니다. 쉽게 말해 저걸 얻으러 가자 라고 말하는 신호 같은 존재입니다. 도파민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표를 이루고 사랑에 빠지고 운동하고 창작하고 살아가기 위해 도파민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인위적인 도파민 과부하입니다. 우리의 뇌는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를 항상성, 홈오스테오시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도파민 시스템을 과하게 자극하면 뇌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감수성을 낮춰버립니다. 즉, 자극을 많이 받을수록 평범한 일상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크롤은 책 읽기보다 더 재미있고 자극적인 음식은 건강한 음식보다 더 끌리며 짧은 쇼폼 콘텐츠에 익숙해질수록 현실 속 대화는 느리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뇌가 점점 더 강한 자극만 원하도록 훈련되는 것이죠. 이를 도파민 둔감화, 도파민 디센시티제이션라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안나 렘키 박사는 도파민과 중독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왔습니다. 그녀는 뇌가 항상 쾌락과 고통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쾌락 자극을 주면 뇌는 반대로 고통 쪽으로 균형을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무감각함, 불안, 짜증, 공허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크롤을 오래 하고 나면 오히려 더 허무해지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감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도한 자극이 무감각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뇌는 단순한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45분 동안 휴대폰을 보다가 5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으려 하면 불안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불편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신경계가 강한 자극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어색하게 느껴지고 고요함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자극을 찾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영상, 또 하나의 메시지, 또 한 번의 새로 고침, 또 하나의 도파민.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집중력이 부족해. 하지만 사실은 집중력 문제가 아니라
주의력이 산만하도록 뇌가 훈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인 디지털 자극과 멀티태스킹은 집중력과 작업 기억, 인지 조절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깊이 있는 몰입보다 얕고 빠른 자극에 익숙해진 것이죠. 그리고 진짜 의미는 언제나 깊이 속에 존재합니다. 과도한 자극은 그 깊이를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도파민 디톡스란 무엇일까요? 그건 도파민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핵심은 뇌가 다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과자극을 잠시 줄여주는 것입니다. 즉, 신경계가 다시 평범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흥미로운 건 자극을 줄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좋아지고 사람과의 대화가 깊어지고 음악이 더 아름답게 들리고 자연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창의성이 돌아오고 음식 맛도 더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존재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말 그대로 주의력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매 순간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들이 사람들을 휴대폰에 중독시키기 위해 신경과학자와 행동심리학자를 고용합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SNS는 슬롯머신과 같은 보상 시스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합니다. 혹시 재밌는 게 있을까 기대하면서요. 그리고 뇌는 계속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경계는 쉴 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몸이 아니라 뇌와 신경계가 지쳐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극 없이 존재하는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조용해지는 순간 비로소 자신의 불안과 외로움, 상처와 감정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마주하기보다 계속 자극 속에 머무르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소음을 줄이고 자기 자신을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뇌와 신경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콘텐츠를 소비하지 마세요. 최소 90분 동안은 휴대폰을 멀리해 보세요. 스크롤, 이메일, 뉴스, SNS 모두 잠시 내려놓으세요. 햇빛을 쬐고 물을 마시고 산책하고 명상하거나 조용히 숨을 쉬어보세요. 하루를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의도적으로 지루함을 만드세요. 지루함은 창의성이 돌아오는 공간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대부분 스크롤 중이 아니라 걷는 중이나 샤워 중 혹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 떠오릅니다. 뇌에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도파민 중첩을 줄이세요. 뇌는 카페인을 마시며 스크롤하고 음악을 들으며 SNS를 하고 TV를 보며 동시에 메시지를 확인하는 식의 습관 말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해 보세요. 휴대폰 없이 식사하고 팟캐스트 없이 산책하고 조용한 상태로 운전해 보세요. 신경계가 숨 쉴 시간을 주세요. 네 번째, 느린 것을 다시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책 읽기, 요리하기, 사진 찍지 않고 노을 바라보기, 휴대폰 없이 긴 대화 나누기, 다시 깊이를 느끼도록 뇌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자극이 아닙니다. 더 적은 소음입니다. 지금 삶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삶이 문제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뇌가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수성을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그 감각은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는 다시 훈련될 수 있고 신경계는 회복될 수 있으며 평범한 일상도 다시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려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느림, 고요함, 침묵.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지금 여러분의 뇌가 가장 원하고 있는 치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해보세요. 조금 더 지루해지고 조금 덜 자극받아 보세요. 빈 시간이 생길 때마다 휴대폰을 집어드는 습관을 잠시 멈춰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기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경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생산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